우리가 이제 수열 봅시다. 수열은 뭐야? 수를 나열한 그렇지. 수를 나열한 거예요. 오유. 수를 나열한 거예요. 이게 수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당연히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경우만 다루는 거예요. 특징이 없는 경우는 굳이 다루지 않아. 그러겠지? 그러니까 난수표라는 게 어떤 숫자를 아무렇게나 그냥 적어놓은 게 있잖아. 숫자를 그냥 이렇게 적어. 4, 7, 4, 7, 4, 7. 이런 굉장히 규칙성이 있잖냐. 안 해요. 규칙성이 있잖냐. 굉장히 규칙성이 있는 숫자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 근데 이제 얘를 1, 2, 3, 5, 7, 4, 7, 5,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내가 마음 적는단 말이다. 이게 뭐 규칙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경우는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거요? 진짜 너무 좋은데. 그래, 너희들한테는 아름답겠지. 나도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숫자만 봐도 나는 아름다워. 너무 봐보자. 그래서 이 항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가 항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 봐봐. 이거는 딱 여기서 끝났지? 이거 딱 끝났잖냐? 유한수열이에요. 오케이? 얘는 쭉 갈 거 아니야? 무한수열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이 밑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울게요. 앨 필요 없어. 앨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시험도 안 볼 거야. 뭐는 볼 거냐면, 수열과 항은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 이응. 근데 나는 그냥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재수없다.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는, 이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수를 나열한 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적은 것 뿐이에요. 너희들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할 건데, 수열의 일반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1, 4, 7, 10, 13, 1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이 첫 번째 항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1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 번째 항을 제2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 번째 항을 제3항이라고 부를 거고, 당연히 쭉 가다가 몇 번째 있어요? n번째가 있겠지? n번째를 제-n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킬 건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A 밑에 이제 조그만 숫자로 적지? A1, A2, A3, A4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N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n번째 항 있잖냐?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번째 항? n번째 항. 이거 제-n항이라 할까? 제-n항. 얘를 뭐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일반항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항이 뭐야? A, N.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은 그냥 수열을 나타내는 문자인 것 뿐이야. AN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BN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CN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소문자로 나타내요. 오케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수열하고 이 중괄호 안에 숫자를 표현할 거거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봐봐. 이거 n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내겠어?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n으로 표현할 수 있지? n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n번째. n번째면 이거 봐봐. 규칙성을 나오는데 너희 찾아보면 돼. 이런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3-2, 6-2, 9-2,
12-2예요? 그러면 n번째는 뭐겠어? 3n 마이너스 2예요. 3n 마이너스 2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너희 그 규칙성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냐? 어떤 숫자를 더해봤더니 3의 배수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덧셈을 기준으로, 뺄셈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n번째 항, 이거의 일반항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이 일반항을 어디에 적어주면, 이 중괄호 한에 적어주면, 이 수열이다, 수열 중괄호 3n-2다 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지금 위에 있는 이 수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 수가 이 3n-1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나열되겠지? 그래요? 이 위에 있는 수열을 나타내는 거. 이걸 밑에다 다시 적을게. 1, 4, 7, 10, 13, 16. 3n-2고 계속적으로 가는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거, 수열 an.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 이게 이제 제1항, 2항, 3항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수열을 한 번의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형태를 1부터 계속적으로 2, 3, 4, 5, 6을 집어넣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지? 얘를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거이기도 하냐면 이런 거이기도 해요. 봐봐. 얘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 집합이야. 얘 실수 집합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이제, 이건 대학교 때 배우는 용어인데, 아무튼 이게 자연수 집합이고 실수 집합이거든? 자연수가 1, 2, 3, 4,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얘를 실수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시키네요. 대응시키는 거야? 뭐예요?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밑에 이제 이거는 좀 지울게. 어떤 함수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네.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역이 자연수고 공역이 뭐임? 공역이 뭐예요? 실수임.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실수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역이 무엇인 자연수인 함수로서 생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넘어가도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수열 an에 대한 형태 있잖냐? 얘가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한 게 우리가 나타내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규칙성이 있는 것만 다루고 싶어요. 오케이? 규칙성이 있는 것만 다루고 싶어. 근데 이 수열 봤더니 얼마씩 커져? 3 커지고 3 커지고 3 커지고 3 커지고 3 커지고 3 커지네. 계속적으로 3씩 더해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이거야.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은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열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첫째 항과 일정한 수야. 오케이? 첫째 항과 일정한 수예요. 그래서 이 첫째 항은 그냥 첫째 항이라고 놓으면 되는데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를 공차라고 부르고 공차는 뭐라고? 더해지는 일정한 수예요. 더해지는 일정한 수.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더해진다라는 것은 이 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납니다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래서 그 거리를 뜻하는 d를 가져온 거야. 영어에서 이제 디스텐스가 거리잖냐? 그 d를 갖고 온 게 이 일반적으로 얘를 d로 표현하겠습니다. 꼭 d로 표현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d로 표현하더라라는 거고, 이게 항들 간의 관계식이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얼마를 더해줘? 일정한 수를 더해줘요. 오케이?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d를 더해주는데 n은 1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이야. 얘가 같다라는 거야, 차가. 차가 같다라는 거거든? 원래 이제 뜻은 이건데, 차가 같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 이항시켜 볼게. 항들 간의 차가, 다음 항과 그 전항의 차가 항상 뭐 하겠습니다? 일정하겠습니다. 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이거랑 이거는 뭐 한 거야? 똑같은 식이지. 그래요? 이게 똑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를 배웠네. 항들 간의 차가 일정합니다. 라는 거라든가. 다음 항이 전항에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집니다. 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라고?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수학은 결국 말을 기호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을 때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 첫 번째는 뭐? 넘어질 뻔했잖아. 아니야. 웃기려고 한번 해본 거야.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다거나 할까요? 봅시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적어보는 거야. 이걸 이제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대입합니다라고 해서 축차 대입법이라고 불러.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1이겠지. 나는 뭘 구하고 싶다고? AN을 이렇게 구하고 싶어. 그러면 N까지 이렇게 싹 더해서, 이게 적어서, 얘를 뭐 하냐면, 변변 더할 거예요. 변변 더해봤더니, 지금, 좌변에 A2 있고, 우변에 A2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좌변에 A3 있고, 우변에 A3 있으니까 사라져요. AN-1, AN-1 있으니까 사라지겠지? 없애보세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좌변에 AN만 남고, 우변에 A1 플러스 D가 몇 번 더해져? 1부터 N-1이니까. 몇 번 더해져요? N-1번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1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오케이? 이 지금 여기 써있는 이거 있잖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밑에도 한번 정리해볼까?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N-1D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열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숫자, N에 대한 숫자가 1, 2, 3이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 줘야 돼요. 첫째 항 A1은 뭐가 돼? A 되잖아. A2는 뭐가 돼? A 플러스 D. 그지? 일정한 수가 더해졌지? A3는 A 플러스 ED.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또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A1, A2, A3 이렇게 있는데 첫째 항을 A라고 했어. 두 번째 항은 뭐예요? A 플러스 D야. 세 번째 항은 뭐예요? A 플러스 2D야. 네 번째 항은 뭐예요? A 플러스 3D예요. 그럼 쭉 가서 A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D가 몇 번 더이죠? 2일 때 한 번, 3일 때 두 번, 4일 때 세 번, n일 때 n-1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두 가지 방법은 반드시 연습하세요. 등차 수열을 보는 방법이야. 일반항을 바라볼 때 D가 계속적으로 더해집니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쭉 나열했을 때 속옷에서 AN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그게 더 편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생각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의 특징이 있는데 일반항 특징 봐봐. 이거 일반항 특징이 재밌어. 지금 A랑 D는 일정한 수인데 n이 바뀌고 있잖아. n에 대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거든? 오, 마이너스지? 그럼 얘를 an 플러스 b에 대한 형태로 쓸 수 있네. 이거 뭐예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바로 옆에 있지?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 얘가 이것도 함수의 식인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야. 오케이? 정의역에 자연수를 대입하게 되는 1차 함수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직선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오케이? 직선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내가 직선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거든. 나중에 혹시 심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도록 할게요. 그렇게 풀도록 할 건데 처음에는 대부분은 이 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할게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 사실. 나중에 너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를 기준으로 문제를 대부분 풀 거야. 풀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 형태를 찾으려고 노력하자. 오케이? 이게 첫 번째니까. 일반항에 대한 형태를 기억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럼 봐보자. 근데 직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림은 그려놓을게. 이게 n축인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1, 2, 3의 값을 대입한 이러한 1차 함수로서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게요. 근데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는 기억하냐면 식으로서는 기억합시다. 이제 도형으로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식으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n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 있잖아. 뭐예요? 공차예요. 오케이?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겠습니다? 공차가 되겠습니다. 이 말도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1차식인데 여기에서 공차는 무엇이 된다고? 공차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차항의 개수예요. 그 공차가 너희들이 아는 그 공차 있잖냐.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차 있잖아. 공차. 저기 그 스타벅스 옆에 있는 공차. 안 들어봤는데 한 번도? 리모컨 어디 있어? 노예 없는 쪽에 있어. 뭘까밖에 생각 안 나네. 봅시다.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우리가 등차수열이 이렇게 있어. 일반항이 3n-2라는 것을 방금 했거든.
3n 마이너스 2라는 걸 방금 했거든. n번장이 이렇게 생겼잖냐? 방금 앞에 있는 수열. 앞에 있는 수열. n번장이 3n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공차 뭐예요? 3이에요. 오케이? 계속적으로 얼마씩 더해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더해져요? 3씩 더해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로서 무엇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공차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을 봅시다. 등차 중앙이다 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항이 뭘까? 라는 얘기거든.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이 등차 중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운데 항이 굉장히 중요해. 멍 때리는 것도 중요한가? 봅시다. 등차 중앙에서는 이 등차 중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봐봅시다. 우리가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하자.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이라 하자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가져. 특징을 갖거든?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봐봐. 예를 쓸 때 이건 좀 밑에다 적을게. 특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적을 거라서. A는 그냥 놔두고 B는 뭐가 돼?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D인가? C는 뭐예요?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나? A를 B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고 B, C를 B 플러스 D라고 쓸 수도 있어요. 기준을 A로 기준을 잡으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D인데 B를 기준으로 잡으면 B 마이너스 D, B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거든? 여기서는 잘 보여. 이거 두 개 더하면 2B 나오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A랑 C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2B가 나오는 거 보여요? A랑 C를 더했더니 2B가 나오는 거 보여요? 보이지? A랑 C를 더했더니 2B가 나오는 거 보여요? 보이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고 가운데 항은 두 값의 양 끝 값의 평균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 수열의 중앙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A랑 B의 평균이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산술평균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산술평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나? 이게 여기서 나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나오겠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었잖냐? 그게 여기에서 뒷부분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고 이 가운데 항은 양 끝항,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양 끝항의 절반의 값과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어디에서 그냥 다 성립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성립해. 1, 4, 7, 10, 13 있잖아. 이게 이제 16, 19까지 이렇게 적읍시다. 그러면 봐봐. 2하고 7이랑 13. 이것도 등차 수열을 이뤄요. 오케이? 이것도 등차 수열을 이루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더라 라고 해줄 수 있겠네.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더라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재밌는 형태들이 생겨. 이렇게 잡아도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더라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사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다음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다. 다음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 이것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일반항 자체를 기억해야 돼. 일반항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 형태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거든. 왜냐면 해설지가 다 이렇게 풀어졌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해설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N은 A 플러스 N-D라고 이것을 이용하거든? 그러면 이제 뭐야? 5항은 뭐예요? A5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고 얘가 8이네요. A1은 8은 A 플러스 7D라고 할 수 있고 얘가 뭐예요? 2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랑 D를 구할 수 있네. D는 뭐가 되고 D가 뭐가 돼요? 6이 돼요. 그렇지? 6 맞냐? 18, 3, 6 맞네. 오케이? D가 6이 되고 A가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6 아니야? 맞잖아. 3D는 18이니까. 그지? D는 6이고 A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24 마이너스 16인가? 그래요? 아니냐? 맞아요. 맞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는데 A는 뭐예요? A는 첫 항 n-1 D 6n-22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요. n은 1, 2, 3 이거 원래 써야 되거든? 이제부터 안 쓸게요. 오케이? 원래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된다 했어. 써야 된다. 그러면 계속 써줘야 되나? 네. 안 쓸게요, 이제부터. 그럼 너희들은, 저도 시험에 안 쓸 거예요. 그럼 니들은 써야지. 왜죠? 이제부터 생략. 오케이? 적어놨으니까. 너희들 일반항 적을 때 반드시 이것을 써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방금 전에 이렇게 풀었잖아. 너무 신박하게 시작했네. 이렇게. 안 사요. 이러고 던지고 아, 이러고. 복살. 이렇게. 핀다. 내 목살을 모독하지 마. 목돼지에서 나오는 목살 1인분 양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러진 않아. 170g밖에 안 돼요. 이게. 봅시다. 배고파 죽겠네. 이거 내가 목살 먹을 때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170g밖에 안 나와? 목돼지 1인분이 한 줄이에요. 아, 그래? 그렇게 비싸요. 16,000원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마트에 살 때는 안 그러던데. 아무튼 봅시다. 이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방법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항들 간의 차이로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A10이라는 항이랑 A4라는 항의 차이는 얼마 차이나요? 얼마 차이나? A4에서 A10까지 몇 번 더해줘야 돼? 6번 더해지지 않냐? 6D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바로 D를 구해줄 수 있네. A10은 뭐예요? 마이너스 10. A4는 뭐예요? 2. D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 뭐가 돼요? 첫 항 플러스 n-1d거든. 그렇지? A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뭐를 대입하면? 4 대입하면 A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4 대입했더니 A4는 A-4인데 A-6인데 얘가 2예요. A는 뭐야? 8. 그래서 AN은 뭐예요? 8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웠네. 항들 간의 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잠깐만, 이걸 내가 왜 안 적어놨지? 이거 안 적어놨네? 보자. 우유. 여기다 적어. 여기다 적어. 별표를 열심히 쳐. 이거 반드시 너 시험 볼 때 적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 AN-AN을 했더니 M-ND예요. 오케이? 이거는 앞에가 크든 작든 다 상관없어. 이게 2고 4면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공차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구하는 방법이야? 공차 구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이거 쓰세요. 알겠지? 이거 반드시 쓰세요. 여기 있어. 공차를 구할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거 시험 뭐래?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거 시험 안 봐요. 뭐 봐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5단원부터 7단원까지 중단원 시험 봐요. 다음 주 아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다 했잖아. 땡겼었나? 어, 아, 봅시다. 봐봐.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뭐가 더 쉬워? 이 밑에 방법이 좀 더 쉽지? 비슷한데. 비슷하냐? 근데 이제 나는 거의 대부분 밑에 방법으로 풀거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요. 뭐라 그랬어? 써놔야겠다. 이 방법만 써놓게. 이건 좀 썼다 지울게요.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어떤 형태거든? 그지?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아까쯤에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던 거? 그래요? 공차는 1차항의 계수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이거 일반항만 봐도 보이잖아. 마이너스 2n 플러스 어떤 형태잖아. 그래요? 저쪽은 자꾸 멍 때리네. 그러면 뭐 대입하면 4 대입하면 2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4 대입하면 2가 되려면 이게 10이어야 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오케이? 나도 이렇게 구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일반항 쓰는 연습시키려고 계속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줘. 그 다음 봅시다.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다음 의미되는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의미되는 항은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일반항을 한번 적어봐. 얘 뭐가 된다고? A에는 첫 항 플러스 n-1 n-1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거. 그때 n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n은 뭐보다 더 커요? 3분의 91보다 더 커요. 30점 얼마보다 커요? n이 처음 뭐예요? 31 되잖아. 제 몇 항? 31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충분히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네. 그 다음 봅시다. 제2항하고 제4항이랑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며 제6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제10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오, 그래요? 이런 문제 재밌지 않냐? 이거 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게. 한 가지 방식만 더 이용할게요. 내가 첫 번째 방법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A2랑 뭐랑 같아요? A8이랑 같아요. 오케이? 얘가 같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를 때 그럼 이거 뭐야?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면 이 형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쓸까? A1은 A2는 마이너스 A8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A6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A10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풀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 얘가 뭐야? A 플러스 D예요. 얘가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7D예요. 얘가 뭐야? A 플러스 5D예요. 마이너스 4네. 정리해봤더니 2A는 뭐가 되냐면 6D라서 마이너스 8D라서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D예요. 대입했더니 D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거든. A는 뭐가 돼? 16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10을 구해줄 수 있는데 A10은 뭐가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다 나중에 써야 되니까 A10은 뭐가 되겠습니다? A10은 뭐야? 16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9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봐봐. 이 방법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엔 대부분 이렇게 풀지도 몰라. AN이라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래요? 그러면 절대값 AN이다 라는 것은 일차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2라는 거랑 8을 대입한 게 같은 값을 갖거든? 그럼 이 한가운데가 뭐예요? 5야. A5가 0이에요. 오케이? 응. A5가 0이야. 근데 나한테 A6이 마이너스 4라는 게 주어졌거든? 그러면 A10은 어떻게 구해? A5로부터 D를 5번 더하면 돼. 그래요? 근데 D가 뭐야? 마이너스 4였네. D가 마이너스 4였네. 마이너스 4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는 이렇게 풀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AN을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심화 개념이거든.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대부분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안 써도 돼요? 응, 안 써도 돼. 뭐 써놓을 사람들만 써놓으세요. 다음 봅시다. 102번 보자. 102번을 봤더니 4번인데. 나랑 번호가 좀 다르냐? 미안. 뽑아진 게 좀 많은데. 뽑아진 게 아, 문제 좀 추가했잖아. 그거 중간에 내가 좀 수업하면서 내가 좀 바꾸거든, 끝나면.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 기준이 꼭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필요는 없잖냐?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공차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거든? 왜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놓으면 35는 몇 번째 항이에요? 12번째 항이야. 그렇지? 공차를 어떻게 찾는다고? A12-A1은 11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33이라서 공차는 뭐가 됩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차를 빨리 찾는 방법이야. 왜냐면 앞에서 멍 때리다가 뒤에서 멍 때리다가 아주 난리네 이제. 오케이? 왜요? 오! 초멍 안 때렸어요. 또 그래야지. 뒤에 친구 하듯이. 저는 멍 때렸다고 순수히 인정을 할게요. 그래. 제가 더 좋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차가 뭐예요? 3이야. 근데 x6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x6은, 이 x6은 a 뭐예요? 7이네. x6은 a7이지? a7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a7. a7 뭐야? x6은 a7이야. 그러니까 a7은 어떻게 구해요? a1. 얘가 첫째 항이네. 6d예요. 무엇이 되겠습니다? 2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두 항이 주어져 있으면 그 차이를 통해서 공차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이 x1이 굳이 될 필요는 없겠지. 이 2를 기준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